안녕하세요. 오늘도 하이디를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영상을 그래도 봐주신 분이 5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했고요. 사실 저는 그냥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뭔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지금 구독자 수가 0이기도 하고요. 뭔가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워낙에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저희 딸한테 읽어줄 때도, 또 제가 책을 혼자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는 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내가 가진 기쁨, 달란트를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단 한 분이라도 그냥 제 영상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해야 하고, 사실 카메라나 뭐 오디오 그 마이크도 사야 하고 뭐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이것도 사야 되는데 저것도 사면 좋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냥 우선 저는 우선 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영상 퀄리티, 뭐 음성 이런 거는 다 아마 빵점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하나 업로드하면서 차곡차곡 제 추억도 쌓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편안해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하나 배워서 스킬을 좀 늘려가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올려볼게요. 이어서 풀밭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풀밭에서. 하이디는 아침 일찍 요란한 휘파람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뜨자 금빛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침대와 그 옆 마른 풀더미를 비추었다. 주위가 온통 황금빛이었다. 하이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하이디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기가 살았던 곳,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르젤 할머니네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고원 방목지 할아버지네 집에서 산다는 것을.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우르젤 할머니는 늘 춥다며 볕이 잘 드는 부엌 창문 앞이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하이디는 귀먹은 할머니가 적어도 눈으로는 자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늘 그 근처에 있어야 했다. 어린 하이디로서는 갑갑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하이디는 바깥에서 뛰어놀고 싶었다. 새 집에서 눈을 뜬 하이디는 어제 하루 동안 신기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또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무엇보다도 백조와 곰돌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이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었다. 옷가지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이디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오두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염소치기 패터가 벌써 염소떼를 몰고 올라와 있었다. 할아버지가 백조와 곰돌이를 막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넘겨주려던 참이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염소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려고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너도 불밭에 올라갈래? 다른 어떤 말도 하이디를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이디는 너무 좋아 껑충껑충 뛰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오두막 맞은편에 세워둔 물이 가득 담긴 함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선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안 그러면 햇님이 나는 이 위에서 이렇게 반짝이는데 쟤는 시커멓잖아 하고 놀린단 말이야. 봐라, 저기 다 준비해 놨다. 하이디는 함지 쪽으로 달려가더니 물을 사방에 튀겨가며 반짝반짝 윤이 날 만큼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그 사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가 패터를 불렀다. 염소대장, 네 점심 자루를 가지고 이리 좀 들어오너라. 패터는 할아버지가 부르자 놀라서 보잘것없는 점심이 든 자루를 집어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루를 열어라.
할아버지는 자루 속에 커다란 빵 한 덩이와 큼직한 치즈 덩어리를 집어넣었다. 페터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가 넣어준 빵과 치즈가 제 점심보다 2배는 더 컸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자, 여기 사발도 넣어줄게. 저 애는 너처럼 염소젖에 입을 대고 빨아먹지 못해. 아직 그걸 할 줄 모른단 말이다. 그러니까 점심때 네가 사발 가득 젖을 짜주도록 해라. 2사발을 말이야. 저 애는 너랑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네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나 잘 살펴라. 알았니? 그때 하이디가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조마조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때요? 이 정도면 햇님도 안 놀리겠죠? 할아버지가 함지 옆에 걸어둔 거칠거칠한 수건으로 얼굴과 목과 팔을 어찌나 문질러댔든지 살갗이 온통 삶은 개처럼 빨갰다. 햇님이 놀릴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조금 웃으면서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래, 안 놀릴 것 같구나. 하지만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물고기처럼 함지 속에 붕덩 들어가야 한다. 염소들처럼 뛰어다니면 발이 시커매지거든. 자, 그럼 어서들 올라가 봐라.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을 즐겁게 올라갔다. 밤새 바람이 마지막 남은 조각구름까지 말끔히 몰고 가버린 덕에 하늘은 온통 새파랬고 그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해가 알프스의 초록풀밭을 비추고 있었다. 풀밭 사이로 듬성듬성 피어있는 파랗고 노란 갖가지 작은 꽃들은 꽃받침을 활짝 벌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이디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붉은 빛이 도는 앙증맞은 앵초가 저쪽에 한 무더기 피어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예쁜 용담들이 쪽빛으로 빛나고 꽃잎이 하늘하늘한 금빛 시스투스가 햇빛 속에서 고개를 까닥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반짝이며 손짓을 하는 작은 꽃들이 너무 예뻐 하이디는 염소들과 페터를 잠시 잊은 채 한참을 앞으로 옆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노랗고 빨간 꽃들이 사방에서 하이디를 유혹했다. 하이디는 가는 곳마다 한 무더기씩 꽃을 꺾어 앞치마에 담았다. 그것들을 모두 자기 방에 가지고 가 마른 풀 사이에 꽂아 방을 들판처럼 꾸미고 싶었다. 하이디가 어찌나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지 페터는 바쁘게 눈을 굴려대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염소들까지 덩달아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에 페터는 굼뜬 눈으로 여기저기 돌아보며 자기가 다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일을 해야 했다. 페터는 달아나는 염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회초리를 휘둘러댔다. 페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디, 너 또 어디 있니? 어디에선가 하이디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여기! 하지만 하이디는 향긋한 앵초가 가득 피어있는 언덕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위가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다. 하이디는 그토록 좋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꽃 속에 앉아 꽃향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있었다. 페터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빨리빨리 따라와. 아재가 너 바위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이디가 되물었다. 바위가 어디 있는데? 하지만 하이디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향기가 기분 좋게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저 위에, 한참 더 위에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맨 꼭대기에서는 늙은 독수리가 앉아서 운다고. 그 말이 효과가 있었다.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더니 꽃이 가득 든 앞치마를 들고 페터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하이디와 함께 산을 오르며 페터가 말했다. 이제 꽃은 그만 꺾어. 안 그러면 넌 하루 종일 여기 남게 될 테니까. 게다가 오늘 꽃을 다 꺾어버리면 내일은 한 송이도 안 남을 거 아니야. 페터가 한 마지막 말에는 하이디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군다나 앞치마가 꽉 차서 더 이상 꽃을 담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페터 말대로 내일을 생각해서라도
꽃들을 좀 남겨두어야 했다. 하이디는 페터와 함께 산을 올라갔다. 염소들도 한결 얌전해졌다. 저 위쪽 더 높은 곳에서 풍겨오는 향기로운 풀냄새를 맡고 부지런히 올라갔기 때문이다. 페터가 만날진을 치고 염소들을 풀어놓는 곳은 바위산 아래, 아직은 덤불과 전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었다. 맨 꼭대기에는 풀 한 폭이 없고 깎아지른 듯한 암벽만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산 한쪽은 깊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목적지에 닿자 페터는 땅이 움푹 파인 곳에 조심스레 자루를 내려놓았다. 가끔씩 세찬 바람이 불어와 자루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페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소중한 점심이 산 밑으로 굴러내려가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페터는 햇볕이 내리쬐는 풀밭에 큰 대자로 편안하게 드러누웠다. 산을 오르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 좀 쉬어야 했던 것이다. 하이디는 그동안 앞치마를 벗어 꽃이 든 채로 돌돌 마른 다음 점심이 든 자루 옆에 잘 두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페터 옆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쪽으로는 골짜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 앞에는 하얗게 눈 덮인 드넓은 눈밭이 쪽빛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 왼쪽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바위들이 벼랑을 이루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무서운 표정으로 하이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이디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조용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만이 하늘대는 푸른색 초롱꽃과 가는 줄기에 매달린 채 말없이 웃으며 사방에서 고개를 까닥거리고 있는 황급빛 시스투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페터는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는지 어느새 잠들어 있었고 염소들은 위쪽 덤불 주변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이디는 지금껏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이디는 찬란한 햇빛을 마음껏 즐기고 신선하고 향긋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곳에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하이디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보고 또 보았다. 어찌나 자주 올려다 보았는지 봉우리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아주 오랜 친구처럼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크고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쳐들자 하이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빙빙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새는 한 바퀴를 빙 돌고 돌아와서는 꼭 하이디의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댔다. 하이디가 소리쳤다. 페터! 페터! 일어나! 독수리야, 독수리! 저기 봐! 저 위를 좀 보라고! 페터는 하이디가 깨우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하이디와 함께 새를 쳐다보았다. 새는 파란 하늘 위로 점점 더 높이 날아 올라가더니 회색빛 바위산 너머로 사라졌다. 하이디는 잔뜩 흥분해서 눈으로 새를 쫓다가 물었다. 어디로 가버린 거지? 페터가 대답했다. 자기 둥지로 간 거야. 저 위에 집이 있어? 우와, 저렇게 높은 곳에 집이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지? 그래야 하니까. 하이디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새 집이 어디에 있는지 구경하자. 뭐? 뭐라고? 너 지금 대체 뭐라고 했니? 페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강한 어조를 띄었다. 반대하는 게 분명했다. 페터가 말을 이었다. 저기는 염소도 못 올라가. 게다가 네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재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휘파람을 불고 큰 소리를 질러댔다. 하이디는 페터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하지만 염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염소들이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오더니 얼마 안 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풀밭으로 모여들었다. 여전히 향긋한 풀떼를 씹고 있는 염소들도 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염소들, 심심풀이로 서로 뿔을 맞부딪히는 염소들도 있었다.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서 염소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염소들이 한데 모여 이리저리 뛰어노는 광경은 하이디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염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염소들은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달랐다. 그 사이 패턴은 자루를 가져와 그 안에 든 빵 두 덩어리와 치즈 두 덩어리를 꺼내어 바닥에 네모 모양으로 놓았다. 하이디 쪽에는 커다란 빵과 치즈를, 자기 쪽에는 작은 덩어리를 놓았는데 어떤 것이 누구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패턴은 사발을 들고 백주한테 가서 신선한 염소젖을 짠 다음 빵과 치즈 덩어리의 한 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이디를 불렀다. 하이디를 부르는 것은 염소들을 부르는 일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선보이는 여러 가지 뜀뛰기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아이가 다른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턴은 어떻게 해야 하이디가 저를 돌아볼지 알고 있었다. 패턴은 바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드디어 하이디가 나타났다. 패터가 차려놓은 점심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지 하이디는 기뻐서 그 주위를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패터가 말했다. 이제 그만 좀 뛰어. 점심 먹을 시간이란 말이야. 어서 앉아서 먹기나 하자. 하이디가 자리에 앉아 염소젖 사발이 가운데 놓인 네모 모양의 근사한 점심 식탁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거 내가 마셔? 응. 그리고 그 큰 빵이랑 치즈도 다 네 거야. 이거 다 마시면 백조한테 가서 또 한 사발 짜줄게. 그러고 나서 나도 마실 거야. 하이디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너는 누구 젖을 마시니? 우리 집 염소 달팽이 거. 자, 어서 먹기나 해. 하이디가 염소 젖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하이디가 빈 사발을 내려놓자 패터가 일어나 다시 염소 젖을 한 사발 짜왔다. 하이디는 빵을 조금 뜯어내더니 그 나머지와 치즈 덩어리를 자기 몫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 패터에게 내밀었다. 하이디가 내민 빵 덩어리는 패터가 준비해온 빵보다 오히려 더 컸다. 하이디가 말했다. 너 먹어. 난 이거면 충분해. 패터는 멍한 얼굴로 하이디를 쳐다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패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며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패터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하이디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패터가 빵과 치즈를 받지 않자 하이디는 그것들을 패터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패터는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염소치기로 살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는 푸짐한 점심 식사를 했다. 패터가 빵을 먹는 동안 염소들을 바라보던 하이디가 물었다. 패터, 쟤네들은 이름이 뭐야? 패터는 특별히 더 외우고 있어야 할 것이 없었으므로 염소들 이름만큼은 죄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패터는 손가락으로 염소들을 한 마리씩 가리키며 이름을 줄줄 읊었다. 하이디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패터의 말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염소들을 구별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염소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하이디도 그렇게 했다. 뿔이 크고 튼튼해서 늘 다른 염소들과 뿔을 맞부딪히고 싶어하는 녀석은 불안당이었다. 다른 염소들은 불안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슬슬 피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다. 불안당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는 것은 용감한 방울새뿐이었다. 방울새는 날씬하고 행동이 잽싼 작은 염소로 불안당을 피하기는커녕 때로는 일부러 달려가서 서너 번씩이나 연달아 불안당의 뿔을 들이받았다. 방울새의 공격이 어찌나 날렵하고 강한지 덩치 큰 불안당도 번번이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아예 공격을 하려 들지 않았다. 방울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데다 뿔이 아주 뾰족했기 때문이다. 눈송이는 애처롭게 울어대는 작고 하얀 염소였다. 어찌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하이디가 벌써 몇 번씩이나 달려가 머리를 끌어안고 달래주어야 했다. 방금도 눈송이가 새끼 특유의 투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하이디를 애달프게 불렀기 때문에 하이디는 잽싸게 눈송이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디는 눈송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안쓰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니, 눈송아?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는 거야? 새끼 염소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하이디한테 바짝 기대 몸을 비비며 그제야 울음을 멈췄다. 페터가 소리쳤다. 페터는 아직 점심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느라 가끔씩 말을 멈추어야 했다. 내버려둬. 늙은 염소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늙은 염소는 그저께 마이앤펠트로 팔려갔거든. 이제 풀 뜯으러 같이 올라오지 않을 거야. 하이디가 되물었다. 늙은 염소가 누군데? 눈송이 엄마. 그러자 하이디가 다시 물었다. 그럼 눈송이 할머니는 어디 있어? 할머니는 없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없어. 하이디가 눈송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가엾은 눈송이. 하지만 이제 울지 마. 내가 날마다 와서 네 곁에 있어줄게.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 눈송이는 기분이 좋은 듯 하이디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페터가 점심 식사를 끝내고 염소들과 하이디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하이디는 염소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냈다. 염소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깨끗한 염소는 백조와 곰돌이였다. 그 둘은 기품이 넘쳤고 대개의 경우 무리와 떨어져 제 길을 갔다. 특히 귀찮게 구는 불안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염소들은 또다시 덤불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염소들의 모양도 생김새만큼이나 제각각이었다. 장애물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길목에 맛있는 풀이 있을까 싶어 신중하게 먹을 것을 찾으며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었다. 불안당은 이 염소 저 염소한테 싸움을 걸면서 올라갔고 백조와 곰돌이는 가볍고 우아하게 뛰어 올라갔다. 백조와 곰돌이는 가장 좋은 덤불을 발견하고는 능숙하게 다가가 야금야금 덤불을 뜯어먹었다. 하이디는 뒷짐을 지고 서서 그 모습을 잘 관찰했다. 잠시 후 하이디가 또다시 풀밭에 드러누워 있는 페터에게 말을 걸었다. 페터, 백조랑 곰돌이가 염소들 중에서 제일 예뻐. 나도 알아. 아재가 날마다 닦아주고 씻겨주니까 그렇지. 어디 그뿐이야? 소금도 먹이고 염소 우리도 제일 좋다고. 그 순간 페터가 벌떡 일어나더니 염소들이 있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이디가 그 뒤를 쫓았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페터는 염소들 사이를 뚫고 풀밭 끄트머리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이 까마득한 절벽을 이루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조심성 없는 새끼 염소가 어디까지였지? 절벽을 조심성 없는 새끼 염소가 다가갔다가는 바로 굴러떨어져 다리가 죄다 부러질 만큼 가파른 곳이었다. 페터는 호기심 많은 방울새가 벼랑 쪽으로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방울새가 막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페터가 그곳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페터는 몸을 날려 가까스로 방울새의 다리 하나를 낚아챌 수 있었다. 한참 신나게 걸어가던 방울새는 다리를 붙잡히는 바람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에 놀라고 화가 나서 매 하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페터는 하이디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일어설 수도 없는 데다가 방울새의 다리를 놓쳐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벌써 근처에 와 있던 하이디는 페터와 방울새가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하이디는 얼른 향기나는 풀들을 뽑아서 방울새의 코끝에 갖다 대며 새끼 염소를 살살 구슬렸다. 자, 이리 와, 방울새야. 착하게 굴어야지. 저기 좀 봐. 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간 다리가 부러지고 말 거야.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방울새는 얼른 돌아서더니 하이디가 손에 든 풀을 맛있게 받아먹었다. 그제야 페터가 일어나서 방울새의 목에 걸어놓은 종 목걸이를 붙잡았다. 하이디도 다른 쪽에서 목걸이를 쥐었다. 그리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다른 염소들 쪽으로 방울새를 데리고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오자마자 페터는 방울새에게 벌을 주기 위해 회초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방울새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치채고는 겁에 질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하이디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페터! 그러지 마! 때리지 말라고! 잔뜩 겁먹고 있잖아! 맞을 짓을 했어. 페터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울새를 때리려고 했다. 그러자 하이디가 페터의 팔을 붙잡으며 버럭 화를 냈다. 방울새를 때리지 마! 때리면 아프잖아! 어서 놓아줘! 페터가 놀란 눈으로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하이디를 바라보았다. 하이디가 새까만 눈으로 어찌나 무섭게 노려보던지 페터는 자기도 모르게 회초리를 내려놓고 말았다. 내일도 네 취지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면 방울새를 놔줄게. 페터는 하이디의 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자기도 최소한 놀란 대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너한테 다 줄게. 통째로 말이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줄게. 난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빵도 줄게. 아주 많이. 오늘처럼 말이야. 그 대신 너도 다시는 방울새를 때리면 안 돼. 눈속이랑 다른 염소들도 다. 페터가 대답했다. 난 괜찮아. 그 말은 곧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페터는 그제야 잘못을 저지른 염소를 놓아주었다. 방울새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풀밭으로 달려갔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먼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이디는 다시 풀밭에 앉아 황금빛 노을에 빛나고 있는 푸른 초록꽃과 시스투스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풀들도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저 위 바위산도 빛을 내기 시작했다. 하이디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페터를 불렀다. 페터, 불이야, 불! 산이 온통 타고 있다고! 저쪽 눈 덮인 벌판도 하늘도 모두 훨훨 타고 있어. 와, 저것 좀 보라고! 저기 높은 바위산이 이글거리고 있어. 붉게 물든 눈밭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페터, 저것 좀 봐! 불길이 독수리 둥지가 있는 곳까지 다 왔어. 저 바위들 좀 봐. 그리고 전나무들도. 모든 게 다 불길에 휩싸였어. 페터가 회초리의 껍질을 계속 벗겨내며 느긋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만날 저런데 뭐 진짜로 불이 난 게 아니야. 하이디가 물었다. 그럼 뭔데? 하이디는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아 노을을 여기저기에서 보려고 이쪽 저쪽 바쁘게 뛰어다녔다. 노을은 어디에서 봐도 아름다웠다. 하이디가 페터에게 다시 물었다. 페터, 저게 왜 저러냐니까? 페터가 대답했다.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는 거야. 하이디가 잔뜩 흥분해서 또다시 소리쳤다. 아, 저것 봐! 저것 좀 봐! 갑자기 죄다 장밋빛으로 물들었어! 눈 덮인 벌판이랑 저기 뾰족한 바위산들까지. 그런데 페터, 저 바위산들은 이름이 뭐야? 산들은 이름이 없어. 아, 정말 아름다워. 장밋빛으로 물든 눈 좀 봐. 저기 바위 위에 장미꽃들이 활짝 핀 것 같아. 어? 이제 잿빛으로 변하네? 아, 저런. 이제 불이 다 꺼졌어. 다 끝나버렸어, 페터. 하이디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울상을 지으며 페터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페터가 말했다. 내일이면 또 그럴 거야. 자, 일어나. 이제 우리도 그만 내려가자. 페터는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질러 염소들을 불러 모은 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페터와 나란히 산에 내려가며 물어보았다. 정말로 만날 그래? 우리가 풀밭에 올라올 때마다 늘 볼 수 있는 거지? 확실히 다짐을 받아두고 싶은 얼굴이었다. 페터가 대꾸했다. 대개는. 하이디가 끈덕지게 굴었다. 내일도 그럴 테지? 그렇지? 페터가 장담했다. 그래. 내일도 그럴 거야. 그제야 하이디는 마음을 놓았다. 하이디는 그날 하루 동안 어찌나 많은 것을 보고 어찌나 많은 것을 생각했던지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전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전나무 밑에도 의자를 하나 세워두었는데 그곳에 앉아 방목지에서 내려오는 염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디가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자 백조와 곰돌이도 덩달아 뛰었다. 염소들도 제 주인과 자기들이 잠자는 우리를 알아본 것이다. 페터가 하이디의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일 또 같이 가는 거야. 잘 자.
페터에게는 하이디가 산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자 하이디가 얼른 페터에게로 다시 뛰어가 손을 내밀며 다음 날도 같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고는 아래로 이동하는 염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 눈송이의 목을 다시 한번 껴안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잘자 눈송아, 내일도 내가 같이 갈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슬프게 울면 안 돼. 알았지? 눈송이는 고맙다는 듯이 하이디를 다정한 눈길로 올려다보고는 발걸음도 가볍게 다른 염소들을 따라 내려갔다. 하이디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다시 전나무 쪽으로 돌아왔다. 아, 할아버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노을이랑 장밋빛으로 물든 바위산, 노랗고 파란 꽃들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왔는지 보세요. 하이디가 할아버지 앞에서 앞치마를 펼쳐 꽃들을 와르르 쏟았다. 하지만 불쌍한 꽃들의 모습이라니. 하이디는 제가 꺾은 꽃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죄다 시들어 싱싱한 꽃이라고는 단 한 송이도 없었다. 하이디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죄다 시들어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꽃들은 햇빛을 받으며 풀밭에 살고 싶어 하지 앞치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단다. 그러면 다시는 꽃을 꺾어오지 않을래요. 그러더니 곧 이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넌 어서 씻으러 가거라. 나는 염소우리에 가서 우유를 짜오마. 그러고 나서 같이 오두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자. 독수리에 대한 건 그때 얘기해주마.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우유 사발을 앞에 놓고 높은 의자에 앉았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독수리는 왜 아래를 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저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비웃는 거란다. 끼리끼리 모여 서로 흉이나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비웃는 거지. 자, 이제 그만들 흩어져 각자 제 갈 길이나 가요.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편이 당신들한테도 좋을 거요. 하고 말이야. 그 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찌나 사나운지 하이디는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이디가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산들은 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는 왜 없어. 산들도 이름이 있단다. 어떻게 생긴 산인지 말하면 이름을 가르쳐 주마. 내가 아는 산이면 말이야. 하이디는 뾰족한 산봉우리가 2개 있는 바위산을 자기가 본 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하이디를 대견해 하며 산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래, 꼭 그렇게 생겼지. 매봉을 말하는 거구나. 나도 아는 산이지. 그거 말고 또 본 게 있니? 하이디가 이번에는 드넓은 눈밭이 펼쳐져 있는 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불길에 휩싸였다가 장밋빛으로 물들더니 한순간에 잿빛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아, 그 산도 내가 아는 산이구나. 쇠자플라나라고 하지. 방목제 가니까 좋든? 할아버지가 묻자 하이디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늘어놓았다. 얼마나 좋았는지, 특히 저녁 때 온 산을 활활 태우던 불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패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졸랐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건 말이다. 햇님이 그러는 거란다. 햇님이 산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면서 가장 예쁜 햇살을 내뿜어 주는 거야. 다음 날까지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이야.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대답이 마음에 꼭 들었다. 어서 날이 밝는 광경을 다시 보고 싶어. 어서 날이 밝아서 풀밭으로 올라갔으면 했다. 햇님이 산에게 밤인사를 건네는 광경을 다시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러자면 우선 잠을 자야 했다. 하이디는 그날 밤도 마른 풀로 만든 침대에서 단잠을 잤다. 반짝반짝 빛나는 산봉우리들과 온 산을 뒤덮은 장미꽃과 그 가운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눈송이의 꿈을 꾸며. 원래 혼자 읽을 때는 더 잘 읽는데 딸한테 읽어줄 때나 페터 목소리인데 하이디로 읽고 하이디인데 페터로 읽고
꼬였네요. 그래도 그대로 다 올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안녕.